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2개월 전쯤에 레고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이 제품이 40% 할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당시에 조립이 단순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조립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의 평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조립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박스의 디자인은 블랙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차량의 프론트를 강조를 했죠. 뒷면에는 중앙에 스트라이프를 교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었고요. 오픈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열어볼게요. 박스 안에 봉투는 8번까지 있고요. 스티커 한 장과 앞뒤 사이즈가 같은 타이어가 있습니다. 설명서의 첫 장은 Z28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카마로 레고 디자인 팀에 대한 인터뷰도 있고요. 차량의 스트라이프를 교체하거나 하드탑과 오픈탑의 사진도 있습니다. 저는 오픈탑으로 만들어 볼게요. 설명서는 이렇게 펼쳤을 때 차량의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설명서 디자인은 잘 나온 것 같죠? 자, 그럼 바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사각 빔으로 차량의 하부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프레임은 튼튼해야 되는데 이렇게 테크닉 브릭으로 디자인을 잘 해놨어요. 이제 6곱하기 시계 브릭을 상단에 덮어주고 리어 쪽을 조금씩 만들어줘요. 큰 브릭들이 많아서 조립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양쪽에 사이드 스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이드 브라켓 브릭을 붙여주고 나서 이제는 경사 브릭으로 사이드를 채워가요. 자, 이제 남은 브릭으로 프론트 커넥터 부분을 만들어주면 1번 봉투는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봉투는 리어 부분과 휠 아치 부분의 패널 부분을 만들어줘요. 몇 개의 브릭으로 파츠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아치형 브릭으로 안쪽에 붙여줍니다. 사이드 패널을 붙이기 위해서 사이드 쪽은 브라켓 브릭을 계속 장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숫자 5번의 원형 타일을 센터 콘솔에 장착을 해주는데 이 브릭은 그때 당시 코인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센터 패시아 부분의 모듈을 함께 장착을 해줍니다. 이제 핸들 조향을 위한 기믹을 만들어주는데요. 노란색의 부분이 좌우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핸들 조향 X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릭으로 고정을 시켜줘요. 세 번째 봉투는 뒷자리 시트와 트렁크 사이에 격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 파츠는 오픈탑에서 다 가려주지만 하드탑에서는 뒤쪽 유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프론트 서스펜션 모듈을 만들어주는데 하부 쪽의 모듈입니다. 위시본 브릭을 사용해서 위아래 더블로 장착해주면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된 모듈은 차량 중앙에 토벌핀에 링크를 먼저 달고요. 핀을 고정시키고 난 뒤에 한쪽 링크를 달면 쉽게 장착이 돼요. 핸들과 잘 연동이 되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모듈을 양쪽으로 붙여주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브릭으로 고정해주고 몇 가지 브릭을 붙여주면 3번 봉투는 완성이 돼요. 자, 네 번째 봉투는 차량의 도어를 만들어주는데 도어의 안쪽 트림부터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도어의 상단과 외부 패널을 만들어서 완성을 해줍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졌어요. 안쪽에 클립을 사용해서 이렇게 차량에 부착시켜주고요. 도어 힌지를 장착해주면 도어는 완성이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봉투는 차량의 리어 앰프와 엔진 쪽을 만들어주는데요. 후진등 모듈을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다시 프론트 쪽으로 가서 엔진을 만들어줍니다. V형의 8기통 엔진 기믹은 없고요. 타일 브릭으로 엔진 블럭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앞바퀴 상단에 패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브릭을 부착시켜 갑니다. 커다란 휠 하우스 커버도 안쪽으로 붙여서 바퀴 쪽에서 보면 이렇게 덮어주게 돼요. 이제 프론트 사이드 패널에 브릭을 붙여가면서 채워주면 되고요. 사이드의 휀더는 실차와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은 핸들과 원형 브릭을 사용해서 듀얼 스노클을 표현했는데요. 안쪽에는 공기 필터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봉투는 범퍼 아래쪽과 에어로 파츠 프론트 립을 먼저 만들어주는데요. 범퍼 하단 파츠를 차량에 부착하고 난 뒤에 그 아래쪽에는 에어로 파츠를 표현한 테크닉 브릭을 추가로 장착시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은 매끈하게 만들었고요. 양쪽으로 머플러 브릭을 장착시켜줍니다. 양쪽으로 테일 램프도 붙여주고요. 리어 파츠도 장착시키면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도끼 브릭을 사용해서 번호판 양쪽으로 표현했는데 번호판은 카마로 개발 코드 번호와 쉘비 1969년을 의미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리어 쪽 사이드 패널 상단으로 브릭을 채워주고 나서 라지에이터를 표현한 모듈을 양쪽으로 장착을 해줍니다. 스트라이프는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빨간색으로 표현했고요. 라이트도 이렇게 원형과 직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원형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일곱 번째 봉투는 시트와 본넷을 만들어 주는데요. 아주 단순한 작업이라 어렵지는 않고요. 시트에 프린팅된 브릭을 붙여주는데 1995년도에 출시한 파란색 한로드 차량이에요. 본넷도 우리가 선택한 스트라이프 색만 잘 선택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차량에 부착하고 난 뒤에 대시보드를 표현한 파츠를 붙이고 앞으로 장착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오픈탑과 하드탑으로 선택해서 만들어주는데요. 저는 오픈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드탑도 몇 가지 브릭으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트렁크 부분도 선택한 색상으로 바로 교체해서
장착을 해주면 돼요. 휠은 크롬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와 결합시켜서 차량에 이렇게 장착하면 차량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차량은 아주 멋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차량의 스트라이프를 교체할 수 있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픈탑에서 하드탑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요. 포르쉐 타르가보다는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차량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차량의 디자인은 직선을 많이 살렸기 때문에 레트로한 느낌은 잘 드러낸 것 같아요. 오픈탑으로 전시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실내를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물론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스트라이프 교체와 하드탑과 오픈탑의 변경이겠죠. 오픈탑에서 몇 가지 브릭을 추가하면 이렇게 하드탑으로 교체가 되는데, 하드탑의 차량을 보면 머스탱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조향 기믹을 편리하게 해주는 HOG는 없고요. 이렇게 핸들을 돌리거나 바퀴를 돌려서 핸들과 연동이 되는 것만 확인이 가능해요. 도어는 안쪽에 클립을 넣어서 오픈 각도를 주었고요. 머스탱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포르쉐나 만번대 차량들보다는 안정적이에요. 펜더 브릭은 실차와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엔진 쪽도 비슷한 레이아웃으로 표현을 해주었지만 같은 급의 차량과 비교를 하면 부족하긴 하죠. 트렁크의 안쪽은 펜더 하우징을 표현한 느낌도 주었고요. 대체적으로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차량은 정가 주고 사기에는 전작인 머스탱과 너무 많이 비교가 되죠. 저도 40% 할인해서 구매를 했지만 머스탱에 비하면 액세서리가 많이 부족하긴 해요. 같은 값이라면 많은 분들이 기믹이나 액세서리로 인해서 머스탱을 구매할 것 같아요. 또한 69년형의 Z28 버전에서는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레고에서는 아주 밋밋하게 표현을 해놔서 정가에 사기에는 큰 메리트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머스탱이 있거나 저렴한 가격에 이 제품을 구입해서 조립해 보신다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십시오.